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여기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 여러분 보셨나요?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데 혼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간단하지만 아마 병아리에게는 콘크리트 담벽과 같이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깨기 어려울 거예요. 병아리가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이렇게 살짝 껍질을 이렇게 열어주면 어떨까요? 병아리에게 한없이 고마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와 그렇지 않은 병아리는 자생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치 병아리가 스스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훨씬 더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조금 더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매스레터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자,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 어때요? 틀리더라도 조금 상처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1강입니다. 21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용 단원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분의 활용.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 뭘 얘기할 거냐? 여기서 방정식의 근을 계산할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근의 특성을 알 때 이런 경우 했었죠. D가 뭡니까?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그 다음에 허근, 뭐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분을 활용해서 3차 방정식을 해볼 거고 일반적인 방정식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방정식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3차 방정식은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개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을 한번 여기서 해볼 거고 그다음 부등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면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에서 활용 부분입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x-1은 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x는 1, 뭐 이저는 정도야, 그죠? 이게 바로 근이죠? 근. 근데 우리가 이걸 함수에서 따지자면 y는 x-1과 y는 0의 뭡니까? 교점의 x 좌표죠.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x-1이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이잖아요. 교점의 x좌표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근이 일단 몇 개입니까? 근이 한 개다.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다. 몇 번 만나는지 이거 한 번이고 뭐 이렇게 되면 두 번이 될 거고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방정식에서 이야기를 함수에서 할 수 있고 반대로 함수에서 이야기를 방정식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얘기가 이거예요. 방정식 fx = 0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fx와 x축이 바로 y는 0이잖아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와 같다. 여기 한 개,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면 여기는 만나는 점 한 개, 이거와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1번 얘기의 확장인데 방정식 fx, gx, 아까는 fx = 0이었다면 지금 fx, gx가 있으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번엔 y는 fx, y는 gx 두 개 연립해 보십시오. y 자리에 대입하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2번은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넘긴 거죠? 자, 요거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y는 fx-gx와 y는 0. y는 0이 뭐예요? x축이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와도 같다. 요거는 따로따로 함수를 fx, gx 따로 뗀 거고 선생님은 지금 한쪽으로 다 넘기고 한쪽은 0으로 만들었죠. 0으로 만드니까 x축, 이렇게 x축과의 교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문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문제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도록 양수 a의 값을 계산하라. 자, 함수 방정식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하겠다? 함수에서 하겠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겠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a와의 교점으로 파악을 하겠다. 자, 보십시오. y자리에 a 넣으면 또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와 두 개 관계가 이런 특성을 가지면 되죠. 중근과 다른 한 실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선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죠. 요걸 fx라고 두면 미분합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x라고 적고 여기에 f'x라고 적고 우리 정말 많이 했죠. 이거.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실제 이제. 자, 이때는 0이고 이때는 0이고 부호 따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조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계산해야 됩니다. 함수값 fx값 여기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f'입니다.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될 거고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 2, 1, 2. 마이너스 1일 때 2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2. 1일 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그리고 자 0,0을 지나네요. 0을 넣으면 0이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0,0을 지나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y는 a를 계산할 겁니다. y는 a.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x축과 평행하게. 근데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a 값에 따라서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어떤 경우입니까? 중근. 접하는 경우죠. 이렇게. 한쪽에서 여기 접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접하고 하나 여기서 만나고. 자, 이 두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y는 a인데 a가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따라서 a가 되는 값은 2나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고 답은 a는 2. 지금 푼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5차 방정식이든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죠. 그리고 모르는 미지수가 있는 상황도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야 됩니다. 이렇게 쉬워야 돼요.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잖아요. y는 x 세제곱. 자, 요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 하면 y는 3x 플러스 a. 자, 얘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기울기가 정확히 3도 제대로 그리기 어려운데 a 값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기 어렵죠. 그리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미지수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넘긴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차 방정식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개념. 방정식에서 활용할 때 3차 함수죠.
3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할 겁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있죠. 극값을 가질 때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3차 함수 중에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예를 들면 fx는 x 세제곱. 이건 극값을 가지지 않죠.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사실 x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그래서 이거는 뭐 따져줄 필요가 없다. 그럼 극값을 가질 때, 자, 극값을 가지면 3차는 극대극소를 다 가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와 중근, 한 실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조건을 보는 거예요.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 X축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런 거죠. 지금 어떤 경우냐?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경우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으면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극대값과 극소값, 자 여기는 극대값이 플러스고 여기는 극소값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어야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 극대, 극소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X축이 있으면 자,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를 보면 하나가 중근 이런 경우 중근이죠. 중근을 갖고 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경우도 여기 중근 여기서 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두 가지 경우 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극대값이 0, 극대값이 0, 극소값이 0. 그 말은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그 말 이 말이죠. 두 개 곱해서 0인 게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는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쑥 내려가 버려야 돼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떨 수 있느냐? 아예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극대값과 극소값 두 개를 곱하면 이쪽은 둘 다 음수죠. 그래서 두 개 다 곱하면 뭡니까? 양수가 되고 요거는 극대, 극소 둘 다 양수죠. 즉 부호가 같다는 겁니다. 부호가 플러스로 같고 여기는 극대, 극소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같고 따라서 극대, 극소가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다. 그 말이 이 말이죠. 플러스 플러스 되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면은 여러분 문제 상황에서 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으로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그림으로서. 자, 그림으로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아까 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3차 방정식으로 우선 만듭니다. 그럼 싹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는 0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겠다? fx를 생각하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자, 3차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죠. 그럼 x제곱 앞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중근,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중근, 다른 하나 가지는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는 어땠다? 극대값이죠. 여기는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이거나 극대값과 극소값 곱하면 0이 돼야 된다.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그죠? 따라서 극대, 극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해서 인수분해죠.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x, f'x, fx 정감표를 통해서 극대, 극소를 따져줍니다. 극대, 극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이너스 1, 1, 0, 0 자 1보다 크면 여기 부호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때 극대 증가하다 감소,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 여기는 극소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가 된다는 얘기는 극대와 극소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근과 한 실근, 중근과 한 실근. 그러면 이제 됐네요. 요거
fx가 뭐였어요? fx가 이거였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a고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0이 되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계산해도 되겠죠? a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양수 a 값이니까 요거 안 되죠. 따라서 a가 2가 된다. 아까 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 조금 더 아까보다 편할 수 있죠. 아까는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y는 a라는 그래프를 이동시켰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 상황, 요런 그림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3차 방정식이죠. 자,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특징,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그 그래프처럼.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되죠. fx를 3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라고 두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란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요렇게 되면 된다. 그 말은 극대와 극소 두 개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 극대 극소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극대 극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3x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고 x 0 0이 아니죠. 자, 여기가 0이죠. 여기가 2가 되고, 자, 이게 f 프라임 x고 여기 fx입니다. 자, 그러면 0이고 부호 따져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자,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어떻게 돼야 된다? 극대 극소가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쪽은 극대가 양수죠. 이거는 극소가 음수고. 그러면 F0과 F2가 부호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 했어요. 0. 여기 넣어볼까요? A. 2, 8,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고 여기는 A 마이너스 4네요.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4까지고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이니까 정수네요. 1, 2, 3이네요. 따라서 이거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합은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두 곡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선이 있는데 두 곡선의 교점이죠. 자, 우리가 곡선의 교점은 방정식에서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연립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요거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교점의 개수가 2. 2 맞죠? 교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니까 요거 두 개, 요거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요거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넘겨주면 플러스 9x 그 다음에 넘겨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는 0. 자, 요거 실근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거 3차잖아요. 3차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fx라고 요걸 뒀죠. 요걸 fx라고 이렇게 둡니다. fx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죠. 요거와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으로 파악했죠.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3차에서 교점이 실근이 두 개가,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이거. 이런 경우죠. 그래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뭐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두 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두 개. 그 말이 뭐예요?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거나 그러면 극대 극소 곱해서 0이다 라는 걸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3을 묶어주면 자 4x 플러스 3 그러면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정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1, 3. 자, 여기선 0.
플러스입니다. 여기 F'X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F1이 0이 되거나 F1이 0이 되거나 F3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fx가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1을 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고 3을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9 6 9 54 플러스 2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가 0이다. 그러면 없어지나요?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54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가 0이죠. 뭐 어차피 k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6이고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뭡니까? k 값의 합이잖아요. 그럼 두 개 합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16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보세요. 곡선의 교점을 계산하라 했죠. 교점이 두 개라고 했죠. 교점이 두 개. 이거를 우리는 두 개 연립해서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로 바꿨습니다. 문제 상황을 바꿨어요. 그리고 방정식 한쪽으로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방정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함수로 바꿨죠. 함수. 이거는 뭐예요? 요 3차 방정식과 이꼴0이니까 x축과의 교점. 다시 함수의 그래프로 바꿨습니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 교점에서 방정식으로 바꿨다가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바꾸는 경우죠. 방정식과 함수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딱 한 번 잘 되죠. 한 번 잘 되면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 챙겨두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알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면 돼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양수인 중근, 음수인 다른 한실근, 양수 음수 빼고 중근과 한실근만 우선 따져봅시다. 3차 방정식이니까 fx 함수로 바꾸죠, 우리가. 12x 플러스 a라고 두고, 자 우선 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중근과 한실근이니까 자 x축을 바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번째는 x축에서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양수인 중근이니까 0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가 중근이니까 0이 이쪽 편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뒤에 가볼까요? 음수인 다른 한실근. 이거 음수가 돼야 되죠, 얘가. 근데 양수가 되잖아요. 얘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되는가 볼까요? 양수인 중근. 자, 이게 중근이니까 0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음수인 한실근. 얘가 음수가 돼야 되네.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런 상황이죠. 즉 0일 때, F0일 때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둘 다 어때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어야 되니까 두 개 곱해서 0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해야 됩니다. 극대 극소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정관표를 그립니다. 그러면 x f'x고 여기는 fx.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자 0이죠. 부호 따집니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극대, 여기서 극소네요. 따라서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f의 마이너스 2, f2. 극대나 극소 중에서 둘 중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두 개 곱해서 0이 되고 and 뭐가 돼야 된다? f0일 때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어디서 나온 조건이죠? 우리가 양수인 중근, 음수인 한실근. 양수인 중근 0이니까 여기가, 음수인 실근 여기서 나온 거죠. 두 조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걸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죠. f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24 a가 되고, 2를 넣어주면 8 마이너스 24
4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이 되고 and 0, 0을 넣어볼까? 0을 넣으면 a만 남네요. a가 0보다 커야 되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a 플러스 뭡니까? 16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이꼴 0이네요. and a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6과 16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a 값은 16. 따라서 구하는 a 값은 1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방금 했던 거 또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따져줬죠. 선생님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하나씩 따져줬어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일단 양은 놔두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또 하나의 음의 실근, 하나의 실근. 그러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근이 3개.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고, 그러면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이 3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2개, 양의 2개 실근, 그 다음 음의 실근이니까 3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극대값의 부호는 플러스, 극소값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2개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극대 극소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또 미분입니다. 자, 9고 역시 계속해서 인수분해. 그러면 x, f'x, fx.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f'은 0이 될 거고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죠. 여기가 뭡니까? 극대, 여기는 극소. 2개 곱해서 부호가 달라야 된다.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따져볼까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요 실근 2개가 양수가 되고 하나는 음의 실근. 하나는 음수니까 0이 어디? 여기 0이 있어야 되죠. 여기.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y는 fx니까 f0일 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and f0일 때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씩 따로따로.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입.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고 and 0을 넣으면 0보다 커야 되니까 0을 넣으면 뭡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a고 6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and 자, 요건 a가 0보다 작다네요. 자, 요거 마이너스 빼고 요거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요렇게 적을 수 있고 얘도 요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거고 이게 돼야 됩니다. a 값이. 따라서 a가 가능한 거는 원래 마이너스 6에서 6까지죠. 얘를 보면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0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따라서 정수 a의 값의 합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7이고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5.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강의할 때 한 번씩 하는 코너 있죠? 강의 소개 코너입니다.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많이 풀었는데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묶고 있는 걸 볼까요? 그래프에서 곡선, 자, fx라고 두겠습니다. y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이죠. 자, 그래프상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묶고 있죠. 이때 a 값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상황을 다른 걸로 바꿔줄 겁니다. 다른 상황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결국 이 상황을 이해해서 우리는 이걸 이해할 겁니다. 수학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했죠. 이걸 바로 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서 얘를 통해서 얘를 이해한다. 이거는 옆 동네 가서 이해하고 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동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옆 동네 가서 이해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선 한번 봅시다. 평면 위의 점에서 곡선에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값. 자, 그러면 접선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왔죠. 접선. 곡선을 대략 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1,A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1,A가 곡선 위의 점입니까? 밖의 점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도 알 수가 없는데요. 서로 다른 요 점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이었으니까 위의 점이었다면 접선 하나밖에 없겠죠. 그 점에서. 그러니까 밖의 점입니다. 자, 밖의 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던 방법 있죠. 자,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면 꼭 한번 다시 가서 복습을 하고 오면 됩니다. 기억 안 난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보면 기억을 다 못 하잖아요. 그죠? 또 보고 반복. 그게 바로 여러분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죠? 접점 잡았죠? 접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 뭐였죠? 기울기 계산했죠? 기울기 뭡니까? f't였죠? t에서 여기서 기울기 f't니까 요거 미분해서 t를 넣으면 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해보면 y.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이 점이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8t. 그리고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라고 계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두 개로 만들고 나서 밖의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줬죠? 대입을 해줘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A. 자, 전개 1, 전개 1입니다. 여기 1. 그러면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8t 한쪽으로 다 넘깁시다. 그러면 3t 세제곱이니까 2t 세제곱 요거랑 해서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제곱 8t 없어지고 넘어가면 플러스 a는 있고 넘어가면 플러스 8은 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죠. 3개의 접선입니다. 접선이 3개 그을 수 있대요. 3개. 그러면 접점 요 t 값이 몇 개 될까요? 3개가 되겠죠. 3개. t 값이 3개가 되죠. 3개의 접선이라는 거는 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t 값이 3개라는 거죠. 자, t 값이 3개입니다. t 값이 3개. t 값이 3개. t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ft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8이라는 3차 함수가 있고 이 3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t 값이 3개가 나온다는 거는 3개가 돼야 된다. 3개. 이게 x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는 t죠. t. 이게 3개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근이 3개 있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된다. 즉 t 값이 3개 있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방정식에서 3개의 실근이죠. 3개의 실근. 그리고 3개의 실근은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함수에서 x축과의 이렇게 t축과의 교점이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두 개 부호가 달라야 되죠. 따라서 얘의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 계산해 봅시다. 그럼 미분하면 되죠. f't 계산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 됐네요. 그 다음 6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자, 그럼 0과 1이네요. 0과 1이니까 t라 적고 f't라고 적고 여기 ft라고 적고 그러면 여기에 0이 되고 여기에 1이 되고 0, 0.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럼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때 극대 이때 극소죠. 따라서 f에 0 여기에 0을 넣은 것과 f에 1을 넣은 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왜? 그래야
두 개 부호가 달라야 세 개가 값이 t 값이 생기니까 그럼 F0 여기 넣어 보십시오. 0 넣으면 a 플러스 8 1 넣어볼까요? 1 2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8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7이네요. a 플러스 7 자 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8에서 a가 마이너스 7이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꽤 돌아왔지만 많은 걸 묻고 있죠. 많은 걸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묻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는 연습.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거 꼭 같이 챙겨줘야 됩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 얘기 한번 해보죠. 부등식은 어떤 얘기냐? 사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인데,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요거죠.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x가 있고 y는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fx 그래프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려면 여기 최소값이 있겠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같다는 얘기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래에 있겠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뭐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사실은. 자, 그리고 2번, 3번은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면은 증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해볼까요? x축이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뭘 보일 거냐? 증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장 작은 값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요거 증명이죠. 요거 증명.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가 되겠죠. FA. 왜? A에서 B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상에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이번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일 거예요. 감소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감소니까 작은 값이 뭐예요? 이게 작잖아요. FB에서만 0보다 크면 FB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 증명을 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건 뭐다? 요거다. 1번 요 밑에 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뭐 약간 확정한 건데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구간에서 부등식 이거를 증명을 할 때 한쪽으로 다 넘겨요. 한쪽으로 다 넘기면 자 요렇게 요거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걸 hx라고 둬요. hx라고 두고 hx가 0보다 큰 요거 hx라고 둔 거죠.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인다. 요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hx니까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hx의 최소값 즉 이거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거죠. 바로 hx의 최소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같아도 되죠. 내려가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넘겨보면 fx-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얘를 뭘로 둔다? 얘를 뭐라고 두냐면 hx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인다. 이 얘기는 뭐예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hx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 h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죠? 이거 임을 보인다는 거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인다. 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도록 실수의 최소값을 계산하라.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요거를 fx라고 둬야 되죠.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라고 두고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4x를 묶으면 4x 제곱을 묶어야 되겠죠. 4x 제곱을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상황을 f'(x), fx 증감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0이고요. 3보다 크면 양수죠. 자, 3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입니다. 얘는 여전히 양수죠. 음수입니다.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제곱이니까 양수죠. 음수입니다. 따라서 감소, 증가죠. 그러면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4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x축에 있어도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여기 극소값 f3. f3일 때 값이 0보다, 자, 이 경우는 0보다 크죠? 그리고 이 경우는 0이죠. 같아도 된다. 즉, 이 함수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머지 위에 있는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자,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9, 81이 되고 계산이죠. 27에다가 4를 곱하니까 108이 되나요?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27이 되나요? a는 2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죠. a에. 따라서 답은 2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얘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보죠. 이번에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구간. 아까는 모든 실수였는데 이 구간에서 3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자, 그러면 역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라고 두고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러면 3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4. 증감표를 그립니다. 여기는 f'x, fx.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0,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죠. 자,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게 성립하면 되니까 이쪽 부분은 필요가 없다. 0부터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자, 0일 때부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죠. 여기 4에서가 극소값이 되죠. 근데 이게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또는 0이 돼도 된다. x축이. 그 말은 뭡니까? F4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소값이죠. 최소값. 이 함수에서. 어디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여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64 마이너스 16에다가 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6이 되고 플러스 a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는 30인가요? 32. 따라서 우리가 a의 최소값이네요. 따라서 답은 3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수능 특강, 2014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놨죠.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이 말은 그대로 적어볼까요? 12x. 자, 그 다음은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a. 자, 이게 항상 성립해야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으로 다 넘겼죠?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4x 세제곱이 맞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fx를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6x 제곱. 자, 요거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12x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가 되고 12를 묶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조립제법 써볼까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1 넣으면 될 것 같네요. 1, 1, 2, 2, 1, 1, 0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저거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따라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12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자, 됐고 이제 뭐합니까? 정관표 그립니다. 정관표. 자, 정관표 그려봅시다. x고 여기 f'x고 여기가 fx고 x 값은 마이너스 1과 자 1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0이죠. 자, 이쪽은 1보다 큰 쪽 플러스입니다. 자, 요건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예요. 감소, 감소, 증가입니다.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죠.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입니다. 이게 이 그래프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즉 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f1, 1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3 더하기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를 계산하면 여기는 7이죠. 그러면 2인가요? 그러면 11. a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뭡니까? 답은 1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부등식은 이렇게 좀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부등식입니다. 자, 이제 함수의 미분 활용해서 속도 가속도만 남았네요. 속도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21강을 마칠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이거 뒤에 뭐가 나갑니까? 메스레터 나가죠? 수학편지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풀리지 않아도 꼭 스스로 한번 수학편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답과 해설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 day. Baby, I've been missing